최근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건드리며 전 세계의 주적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평화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남의 나라 영토와 문화를 빼앗으려는 야욕을 21세기인 지금에서도 멈추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대일로를 이용하여 파키스탄을 조종해서 파키스탄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인도를 견제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인도를 노리고 있던 중국에게 큰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인도에 한국의 K9 자주포가 들어오게 된 것인데요. 파키스탄이 K9 자주포에 당해버리고 중국과의 군사적인 협력을 전면적으로 축소해버려 중국의 일대일로가 파탄날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명품 무기인 K9 자주포 때문에 중국의 일대일로가 박살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oTube. 영토 확장,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 등 과거의 역사에서 힘이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말 그대로 힘으로 누르고 일방적으로 빼앗고 수탈하고 하는 일은 인류의 역사에서 본다면 빈번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20세기 전 세계 규모로 행해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세계의 국가들은 식민지 정책과 제국주의 등 인간들의 오만한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한 공포와 환멸을 느끼게 되고, 새롭게 개편된 세계에서는 식민지나 제국주의라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국가들 간의 크고 작은 서로의 고유 영토에 대한 영토 분쟁은 있었을지언정 대놓고 영토 확장 등을 노리는 국가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인 지금도 중국은 영토 확장에 눈이 멀어 점점 전 세계에서 분쟁과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남중국해와 센카쿠 열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분쟁 중입니다. 남중국해에는 자기들 맘대로 콘크리트를 들이부어서 인공섬을 만들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고, 센카쿠 열도의 경우는 일본이 시류 지배 중인 대만 주변의 섬인데요. 영토 분쟁을 하려면 사실 대만과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싸우고 있을 문제를 중국이 끼어들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행동 자체가 사실 따지고 보면 일본과의 영토 분쟁이라는 핑계로 대만을 아직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름으로 대만 영토를 인정하지 않고 대만의 주권을 짓밟는 행동과 마찬가지인 행동입니다. 서쪽으로는 중국은 1대1로라는 이름으로 여러 나라의 빚을 지게 만들어 그 나라의 주권을 조금씩 빼앗아 중국에게 군사적으로 유리한 요충지를 해외에 하나 둘씩 심고 있습니다. 중국은 해당 국가의 인프라를 발전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중국에게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돈을 받은 국가가 중국에게 빌린 돈을 토대로 사업을 시작하면 중국의 회사가 참가하여 중국의 인부를 써서 공사를 해주게 됩니다. 도로나 항만 등 국가의 인프라에 필요한 인프라를 짓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중국에게 돈을 빌리면 공사는 중국의 기업이 진행하여 중국에게 빌린 돈은 고스란히 중국의 기업으로 들어가게 되고, 해당 국가는 막대한 채무의 빚만 가지게 됩니다. 그 나라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결국 중국은 중국이 지어준 인프라의 권리를 빼앗아가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당 국가의 항만이나 주요 시설들에 중국의 군사시설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수뇌부의 뇌물은 당연히 필수이며 여러 가지로 정치가들을 구워 삶아 중국에게 국가가 빚을 지는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중국의 일대일로의 과정인데요. 중국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심지어 유럽까지 마술을 뻗쳤으며 이탈리아의 경우는 이미 중국에게 항복하여 항구를 4개나 내줘버리고 말았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파키스탄과 긴밀히 밀월 관계에 있는 중국인데요. 특히 친중 성향으로 유명한 파키스탄은 인도와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인도와 영토 분쟁 중인 중국과는 이해관계가 꽤 많이 일치하기 때문에 1대1로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꽤 많은 협력을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파키스탄의 경우 최근에 대부분의 무기를 중국에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러시아제 무기를 많이 운용하는 편이었지만 최근 인도와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많은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인도의 적국인 파키스탄에게 무기를 파는 것을 꺼리는 입장이기도 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 국가들과는 미묘한 입장이 있는 협력 관계로 서방제 무기를 쉽게 들여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파키스탄에게는 정식으로 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파키스탄과 대적 관계에 있는 인도는 미국제, 러시아제, 그리고 프랑스제,
한국제 등 다양한 국가의 무기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인도는 포병 전력 중 한국의 K9 자주포가 마음을 들어 K9 자주포를 한국에서 부품을 받고 인도에서 조립하는 라이센스 생산을 통해 100대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중 10대는 한국에서 직도입하기로 하고 나머지 90대를 인도에서 라이센스 생산을 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대한민국의 명품 무기 중 하나인 K9 자주포는 인도뿐만이 아니라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유럽에도 수출되고 호주에도 최근 계약을 마쳐 수출하게 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품 무기입니다. 인도가 한국에서 10대의 K9을 인도받던 시점에 일이 터졌습니다. 파키스탄과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파키스탄군의 SH-1 자주포 대결을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인데요. 파키스탄군이 중국에서 도입한 SH-1 자주포는 K9과 마찬가지로 155mm 구경을 가진 자주포입니다. 분쟁 지역에 총 36대가 투입되어 인도군과 교전하게 되었는데요. 파키스탄의 SH-1 자주포 부대와 대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인도군은 아직 10대밖에 수령하지 않은 K9 자주포를 긴급하게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36대나 되는 적의 숫자에 비해 3분의 1도 되지 않는 인도군의 K9 부대는 굉장히 열세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파키스탄과 인도군의 교전이 벌어지고야 말았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작 10대밖에 되지 않는 K9 자주포가 36대나 되는 SH-1 자주포를 전멸시켜버린 것입니다. SH-1 자주포 부대는 단 한 대도 남지 않고 모두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K9 자주포는 단 한 대도 격파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일방적인 학살을 펼쳐버린 것입니다. SH-1은 중국제 무기답게 명중률이 떨어지고 사격을 할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는 불안정한 무기인 반면 명품 자주포인 K9 자주포는 단 한 대로 TOT 사격이라고 하는 적어도 3대 이상의 자주포가 있어야 하는 사격을 혼자서 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무기입니다. 거기다 명중률과 사격의 안정성과 정확도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참패한 파키스탄은 후에 중국에게 SH-1보다 성능이 좋다고 하는 SH-15 자주포를 236문을 더 구입하게 됩니다. 인도군에 맞서기 위해서는 숫자라도 많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SH-15는 K9의 평균 사거리인 40km보다 더 긴 50km까지 날아간다고 자랑하고 있었지만 특수탄을 사용해야 50km까지 날아갈 수 있고 실제로는 20km 안팎이 일반적인 사정거리였습니다. 거기다 명중률이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는 특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꿀리지 않기 위해 숫자라도 맞췄지만 K9 자주포에게 당한 악몽을 겪은 파키스탄은 인도와 더 이상 맞서고 싶은 생각을 포기했고 결국 올해 2월 인도와 정전협정을 맺게 이릅니다. 파키스탄은 사실 중국과 협력 관계에 있었지만 중국과 점점 불편해지고 있었습니다. 1대1로 인해 사회 인프라를 중국에게 점점 빼앗기고 있었고 중국의 사업가들이 파키스탄의 노동자들을 악독하게 갈취하고 있었으며 거기다 수백 명의 파키스탄 여성들이 중국으로 팔려가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졌고 일부의 사람들은 장기를 밀매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어 파키스탄 국민들은 중국에 대해서도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인도와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K9과의 포격을 겪은 파키스탄은 중국 무기에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의 중국 무기를 구입해도 이길 수 없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정전협정으로 인도 때문에 중국의 행태를 눈감아왔던 파키스탄도 중국의 횡포를 참을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인도는 더 이상 파키스탄을 신경 쓰지 않고 중국과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인도는 올해 초 K9의 100대 생산을 완료했는데요. K9 중 일부를 중국과 분쟁이 벌어진 카슈미르의 고산 국경지대에 투입하자 K9의 사정권에 든 중국이 부대를 사정거리 밖으로 철수시켰다며 인도 현지 방송이 위성사진을 제시하며 보도하였습니다. 이미 파키스탄에서 박살난 사례를 봤기 때문에 중국은 꼬리를 내리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의 정세라는 것은 어떻게 변할지 예측대로 100%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중국은 야욕을 버리지 못했고 1대1로와 영토 확장이라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세계에 폐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K9으로 비롯된 인도와 파키스탄의 정전 협정은 세계 정세를 바꾸는 나비 효과로서 기폭제가 되었고, 중국의 1대1로는 파키스탄과의 군사적 협력 관계가 약해지면서 중국이 지금까지 계획했던 시나리오는 모두 박살나게 돼버렸습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를 계획할지도 모르지만 최소한 중국의 1대1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 것입니다. 겨우 열대의 K9이 일으킨 전투가 파키스탄과 중국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고 중국의 목을 죄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K9으로 시작된 나비 효과는 중앙아시아에 큰 파장을 가져왔고 정세를 바꾸게 되었으며 중국의 야욕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우리 무기를 산 국가를 지켜주었고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